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를 좀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슈 저격이란 그 이름으로 뉴스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걸 좀 웃으면서 저도 하고 싶거든요. 즐거운 내용도 알려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요. 자, 오늘은 한번 다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정부 12.16 대책 후 집값 안정. 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시장은 거래 절벽에 따른 착시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전주 대비해서 지금 전국은 좀 올라가 있고요. 서울은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가격의 하향세는 아니에요. 이게 상승세가 좀 꺾였다 뿐이죠. 전국 평균은 좀 올라가 있네요. 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12.16 대책 이후에 이제 매수 우위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는 100이 넘어가면 매수자가 많은 시장을 얘기하고요. 100 이하는 매도자가 많은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104.3 여전히 지금 매수자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을 보면은 68.7 해가지고 매도자가 많은 시장입니다. 자, 매수자가 많다, 매도자가 많다 이런 내용은 그냥 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수자가 많은 시장이라는 거는 매도하는 물건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매도하는 물건이 적다는 거는 매도자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매수자가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자가 매수자를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장을 지금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서울이 그런 형상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하고 또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시장에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거래량이 60~70%가 줄어서 급매물 위주로 반영돼서 이 통계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부에서는 뭐 항상 하는 얘기죠. 12.16 대책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12.16을 9.13으로 바꿔도 되고요. 8.15로 바꿔도 됩니다. 이 대책 나올 때마다 정부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죠.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 자, 국토부에서는 설명 자료를 통해 가지고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하고 국토부, 자, 어차피 정부라고 봐야겠죠.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시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똑같은 지표를 보고도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통계는 한국감정원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이 통계를 만드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전국의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요. 전수조사하지 않고 표본 집단 일부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표준으로 해서 평균을 나오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에 매매가 없었다 할 때는 예전에 뭐 매매된 사례라든가 주변 시세 호가들을 따져서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거래 절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시장이라는 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서로 흥정도 하고 가격을 맞춰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장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얼어붙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이 위축돼 있다는 거는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나오는 통계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였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다주택자 고가주택 때리기 총선 앞두고 있다는 과격 처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부동산은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부세 세율 조정에 대한 얘기네요. 종부세 세율이 9.13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또 12.16 때 또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0.5에서 일반일 때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일 때 0.5에서 2.7%까지의 종부세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된 부분을 보면은 0.6에서 3.0%까지 올라갔고요. 거기에 이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든가
조정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는 0.6에서 3.2% 처음에 종부세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이게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0.8에서 4.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확정된 내용이고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면 이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5월 말일까지 이루어져야겠죠. 5월 31일까지. 왜냐하면 이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니까요.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이전에 만들어져야 올해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종부세 얘기가 나와서 다른 얘기 한번 드려야겠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세율만 올라간 게 아니죠.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까지 인상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 기준시가도 현실화한다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수치가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기준시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세율 모든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인터넷을 보는데 누리꾼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또 대통령을 CEO라고 생각한다면 이 CEO는 진짜 대단한 CEO라고요.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죠. 자, 다음 내용은 이게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만한 정책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건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망인데 이건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주택거래 허가제입니다. 주택거래 시장을 정부나 지자체 허가를 받고 팔거나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이렇겠죠. 재산권 제한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거주 이전에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저는 이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제목을 듣고 나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이게 부동산 시장의 반시장 정책 중에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제도지요. 근데 그게 청와대 참모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구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거를 이름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금도 거의 그 수준에 준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대출 규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대출 규제 내용이 이렇잖아요.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3억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6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증여를 얼마를 받을 건지, 상속을 얼마를 받을 건지, 또 그걸 누구누구한테 받을 건지 금액까지 다 명시를 해야 돼요. 또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9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을 하려면 거기에 또 다른 그 서류까지 포함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가 전세 계약서라든가 한 15종의 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거래 허가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을 일정 폭 이내로 제한한다는 거죠.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고요. 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 자, 임차인이 4년에서 6년 계속 거주할 권리를 부여한다.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자, 임차인이 4년에서 6년, 이 내용은 이래요. 어떤 분은 2년 플러스 2년을 주장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3년 플러스 3년을 주장하고 있어서 4년에서 6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 권리로서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상가에서는 지금 10년까지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법률화돼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임대를 놓을 때는 10년까지, 10년 미래까지 예상을 하고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임대를 놓을 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주택에 관한 경우도 똑같겠죠.
내가 2년만을 계산을 하고 임대를 놔야 되는데 4년 또는 6년까지 계산하고 미래 수익까지 생각해서 임대를 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 시행 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명확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좀 높은 얘기 같아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자, 다른 얘기는 추가 대출 규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재는 이제 9억 이하의 DTI를 40%만 적용하고 있잖아요. 9억 이하의 DTI 40% 적용하고 9억 넘어서 15억까지는 DTI 20%고 15억 넘어가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주택 구입용으로 하는 그거를 또 바꾼다는 거죠. 9억 이하에 대한 대출을 더 축소를 한다는 겁니다. DTI를 더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9억에서 15억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15억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9억 넘으면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택거래 허가제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집을 사고 그러는데 현금만 가지고 사야 되고요. 내 집을 팔 때도 사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다면은 10명의 수요자가 있다면은 그중에서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주택거래 허가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재건축 연한 간화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된다. 자,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잖아요. 줄어가지고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그리고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 정부는 그런 계획이 별로 없죠. 지금 주택 공급 자체를 다 막고 있고 수요 억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 같습니다. 재건축 연한 강화. 40년 된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힘들 텐데. 자, 다음은 종부세 기준 하향입니다. 종부세 기준을 현재는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자,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9억 원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공시 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9억 원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으로 인해서 대출도 규제를 받고요. 다른 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9억 원에 대해서 아주 핏줄을 세우면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던 9억이라는 고가 주택에 대한 개념이 왜 지금 2020년도에도 똑같이 기준이 되는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짜장면 값이 60%가 올랐고요. 서울 시내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있네요. 자, 이런 내용들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시행되기는 거의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월세 상한제, 견월세 그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연내 입법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하도 그 과격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재건축 연한 강화, 종부세 기준 하향. 자,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뭐 사람의 혈관으로 치자 그러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시장이 항상 계속 막혀 있지는 않거든요. 언젠간 분물 터지지 터질 텐데 그때 또다시 부동산 광풍처럼 부동산 그 가격이 폭등하는 상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약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이슈를 한번 살펴봤고요. 항상 이 자리에 쓰면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네요. 자, 더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세미나 한번 오십시오. 많은 얘기 알려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